게시판 상세를 볼까요? 게시판 상세는 제가 꽤 오래전에 했던 것 같거든요. 게시판 상세 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 요거 해가지고 부분 캡처하는 방법은 윈도우 쉬프트 S 클릭 드래그 하시면 바로 클립보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서 컨트롤 N, 컨트롤 V. 왜 포토샵 쓰느냐? 포토샵 외에는 여기 있는 정보를 빼낼 수가 없어요. 피그마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스팅을 통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게시판 상세 보기 페이지 하게 되고요. 첫 번째 제목은 이 사이트의 제목이 되겠지만 그게 이따 치고 두 번째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스팅을 하게 되면 우선 모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막 이걸 하지 않을 거예요. 각각 독립적인 객체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 최소 단위로 만들어 볼 거예요. H2는 클래스명 H2라고 작업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뷰죠. 이 전체가 하나의 게시판 뷰로 해당되고 뷰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보드 뷰라는 클래스를 가진 전체 덮는 게 하나 있고 게시물 제목이죠. 게시물 제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게시물 제목 또한 컨텐츠 제목으로 분류합니다. 정확하게 보드 타이틀이라고 하죠. 보드 타이틀. 밑에 이제 정보란이 있죠. 게시물 정보기 때문에 URLI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보드 인포라고 만들어주고 이름 클래스 하이드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걸 그대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얘네 각각 정보가 뭔지를 좀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작성자죠. 클래스 하이드를 통해서 나중에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작성이랍니다. 이걸 미리 코멘트를 해주면 나중에 좋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있죠. 그러면 숨긴 텍스트가 필요 없죠. 여기 보드 인포 들어가고 이제 보드에 대한 상세 내용이 들어가겠죠. div 보드 컨텐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세 내용이라고 다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그래서 보드 파일스라고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한 개가 있고 스트롱으로 해서 첨부 파일 해주시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링크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아이콘이 있을 테고 다 쓰진 않겠습니다. 뭐 글씨 쓰는 거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용 일체점 zip 괄호하고 킬로그램이래. 킬로바이트. 여기서 이제 게시판 뷰가 끝났죠. 이제 게시판 뷰가 됐고 그 다음에 보드 포스트. 그래서 이전 가기 다음 가기 이전 글 뭐 div를 할까요? div에서 백스코 만기 자금 예탁 은행 선 입찰 광고 두 개 다 같게 할게요. 다음 글 이전 글 스트롱으로 감싸죠. 목록 버튼도 할까요? 목록 버튼. 저는 이렇게 우선 제가 만드는 기법이 있어서 이걸 정렬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뭐 버튼으로 할까요? 목록 btn 리스트. HTML 끝났고요. 이제 CSS 가기 전에 이미지를 슬라이스 해야겠죠? 우선은 요건 그릴 거예요. 아이콘은 그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콘은 바로 마켓 툴로 자르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V 하시면 영역 내에 전부 다 복사하기 가능하고 퀵 익스포트 하면 되죠. 아이콘이고요. 파일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다음 화살표도 이미지 처리를 할게요. 포토샵 쓸 일이 많이 없는데 이거 라이브 할 때만 씁니다. 이거만 보시고 제가 포토샵 하는 줄 알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에로라고 하고 반전을 시킬게요. 화살표 에로라는 클래스명을 쓰고 나중에 이거 회전시켜서 오른쪽 화살표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끝났네요. 저장. 자, CSS로 가보죠. 우선 링크 걸어야겠죠. 링크. 자, 이렇게 되었고 100%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전체 초기화 이미시로 할게요. 리셋 CSS 원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클론 코딩 영상들 보시면 되실 거예요. 하고 링크도 컬러가 부모 상속할게 리셋 넣어줄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없애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커서 포인터 넣어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없어야 되고
보더도 제거해주고 뭐 이 정도면 리셋 다 됐겠죠. 자, 다음에 이젠 글씨 하나하나 해보죠. 선택자를 통해서 이제 네스팅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높이 그리고 변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CSS 변수까지 섞어서 마켓툴의 높이가 글씨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풋 패널 단축키 F8 누르시면 여기 부분에 패널에 마켓툴의 크기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트와 위드스가 있는데 하이트가 글씨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44픽셀에 000이네요. 그러면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좌우로 보게 하겠습니다. 변수 정의는 루트. 그래서 변수는 대시대시하고 원하는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하고요. 우리 클래스명을 처음에 h2로 썼었죠. 클래스 h2에서 컬러를 변수 함수로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변수 관리를 따로 해줄 수 있는데 변수가 생각보다 약해서 여기에 다양한 걸 넣지 못해요. 문자열과 색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값만 됩니다. 변수가. 그래서 값 제어만 되기 때문에 값에 대한 것만 넣을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44픽셀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이었죠? 텍스트 라인 센터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드 뷰죠. 이제 네스팅을 좀 들어가 볼게요. 보드 뷰에 있는 우선 선을 넣어야 되잖아요. 선을 넣는다는 건 이 타이틀과 인포 위아래 선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iv 보드 헤더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div 보드 헤더는 바로 자손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보드 헤더라고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부모 참조해서 자손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를 넣고 한 칸을 띄우고 여기에는 요소 선택자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등하게 %, 붙여서 계속 직관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윗방향에서도 넣게 될 거고요. 색상은 나중에 변수 빼줄 겁니다. 그리고 선이 밑에도 들어가죠. 색상 변수를 따로 빼줄게요. 위에는 2픽셀이죠? 색상 추출해주고 변수 정의해주고 전 변수명을 회색은 앞에 숫자 2개를 쓰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레이 45라고 씁니다. 그래서 윗 색깔 됐고요. 아래 색깔은 CCC네요. 그러면 그레이 CC라고 씁니다. 저는 색상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에는 45죠. 그레이 45 그레이 CC 씁니다. 이 색상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밑에 30 위에는 40 30에 40이네요. 뷰 헤더죠. 헤더에 패딩이 30에 40 들어갑니다. 이 포토샵으로 재면 줄 간격도 전부 다 초기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줄간 전부 다 초기화해서 다 붙여줍니다. 자,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었죠? 얘가 가운데 정렬이다. 정렬 넣어주고요. 자, 위아래 여백도 있었죠? 요 여백은 요렇게 해줍니다. 50픽셀 정도 되네요. 여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넣을게요. 마진탑 50픽셀 2픽셀이었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보드 인포죠. 보드 인포 클래스는 바로 자손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되게 편했던 게 이 부분이 지금 되게 강력하잖아요. 네스팅이. 원래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쓰지 않았죠. 계속 부모 선택자 때문에 계속 복부 실현하잖아요. 복사하고 여기에 인포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작업했는데 이 반복되는 코드가 네스팅 때문에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직관적이게 돼요. 들여쓰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가 누구인지 자식이 누구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HTML을 보는 것처럼 친숙하게 좀 코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밑으로 떨어진 게 div는 블록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줍니다. 이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플렉스에서 정렬, 주축 정렬, 저스티파이 컨텐츠에 센터 넣으시면 주축 정렬이 될 테고요. 위아래 여백을 15픽셀이네요. 그러면 이 앞에 여백을 15픽셀을 위로 줍니다. 자, 글씨와 글씨 사이에 요 연어들이 있어요. 요 연애들은 비포로 그릴 겁니다. 그럼 비포라는 것은 누구의 비포냐? 요 div의 비포로 그릴 거예요.
대신 전부 다 비포하면 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 비포로 그려보고 할까요? 여기 보면 비포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n%로 연결 붙이면 됩니다. n%로 하고 바로 비포라고 쓰게 되면 들어가요. 보드 인포의 부모 참조해서 이어서 쓰는 거예요. 비포는 반드시 컨텐트가 동반되어야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을 그리는 거죠. 위드스는 필요 없고 높이만 주면 되겠죠. 높이에다가 보더만 한쪽 방향으로 주면 되겠죠. 이것 또한 변수로 제어하겠습니다. 높이를 재봐야겠죠. 높이는 12픽셀. 색상 12. 6 같네요. 12에 12. CB입니다. CB.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변수를 색상 다시 뽑아줍니다. 이게 사실 스크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더블 클릭하면 바로 뜨거든요. 얘를 위에다 놓고 위에는 변수만 둬요. 같은 파일 연 거예요. 얘는 밑에서 작업하면 되죠. 그럼 변수기 추가해주고 밑에 작업하고 왔다 갔다 하면 편합니다. 컨트롤 더블 클릭하면 같은 파일이 열립니다. 자, 선 줬어요. 하지만 컨텐트는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는 높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 때문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겠네요. 왜냐면 얘 부모는 이 div거든요. 그러면 이 div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 비포라고 했으니까 지금 선이 한 개밖에 안 될 거예요. 네, 한 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현재 지금 선택대를 좀 잘못 잡았거든요. 요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식의 div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비포예요. 그럼 자식의 div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포다. 이렇게 작업해줘야죠. 자식의 div 중에 아니면 그냥 div라고 하고 싶으면 자손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자손, 요게 자식 선택해서 자식의 div의 비포면 전부 다 왼쪽으로 다 선이 다 있는 거죠. 대신 첫 번째만 없어야 되니까 퍼스트 차일드를 not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not을 퍼스트 차일드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넣는다 하게 되면 첫 번째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형제 선택자 써도 됩니다. 형제 선택자에 뭐 해도 되고 퍼스트 차일드 제외한 나머지 비포다 라고 넣으셔도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폰트 크기를 한번 좀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폰트 크기는 이 정도 16픽셀이라고 하고요. 색깔은 5네요. 색깔이 좀 많네요. 모든 인포에 있는 거 폰트 사이즈 16픽셀, 컬러는 변수에 넣겠다. 5죠. 그러면 그레이 5로 갑니다. 위에 변수 쓴다는 게 또 여기 썼네. 변수 5 써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젠 짝대기 높이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짝대기가 너무 크죠. 예, 짝대기 큰 이유가 뭐냐면 높이가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높이가 안 들어간 이유, 얘가 인라인 요소라서 선만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크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냐? 인라인 요소이기도 한데 주변에 텍스트가 있다 보니까 텍스트 크기 따라간 거야. 커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이 크기 그대로 가려면 얘가 블록 요소나 인라인 블록 요소여야 되거든요. 블록 요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을 할 건데 인라인 블록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라인 블록을 하게 되면 공백이 좌우에 생겨나요. MBSP가 생겨나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 하지 않고 얘 부모에다가 플렉스를 할 겁니다. 플렉스 하면 플렉스 자식은 다 블록으로 바뀌어요. 비포도 자식이거든요. 그럼 얘한테 플렉스를 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 그 중에 not인 걸 찾는 거죠. 아닌 거는 별도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녀석이냐. CSS로 풀어서 써보면 여기에 있는 거 한번 선택했고요. 그리고 div에서 자식 한번 선택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not을 한번 썼고요. 여기에 not 있는 거에서 before를 쓴 겁니다. 이렇게 4번 쓴 거예요. 얘네들이. 요 div들이 플렉스여야 한다. 1차. div들 중에 첫 번째 자식을 제외한 나머지 div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 요소, 즉 포스트 차일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전 요소를 만들어서
선을 넣는다입니다. 꽤 헷갈리죠. 그래서 플렉스를 쓰면 자식, 비포가 블록이 바뀌면서 높이가 생겨나고 위로 뜬 이유는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위로 붙어요. 그래서 교차축 정렬인 얼라인 아이템즈를 넣어야 됩니다. 플렉스에다가 넣는 거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들어갔고요. 좌우 벌려줘야겠죠. 좌우 벌려진 건 갭을 하면 안 됩니다. 갭은 이 선의 오른쪽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선이랑 텍스트와의 간격이지 선의 왼쪽 간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의 좌우 마진을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좌우 마진 여기저기 10픽셀이라고 할게요. 뭐 값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현재로서 0에 10픽셀 넣어줍니다. 쫙 벌어졌죠? 자, 다음에 요 내용 부분, 콘텐츠는 여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에디터를 통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뭘 설정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임의의 값으로 얘네들이 에디팅해서 꾸며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폰트 사이즈가 뭐가 될 것이다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물론 기본 폰트는 넣으시면 되지만 그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폰트 넣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냥 여백만 넣는 게 좋습니다. 여백만 넣을 거예요. 45, 20, 30, 45에 30. 이 부분은 보드 컨텐트죠. 보드 컨텐트는 이 뷰 안에 있죠. 사실 뷰 안에 있다고 저는 하지 않거든요. 원래 이거 상속을 안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얘네들을 밖으로 다 빼고 그냥 뷰는 뷰고 헤더는 헤더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간 나중에 선택자 점수 때문에 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없이 가보겠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단독 움직일 수 있게 45에 30이라겠나요? 30. 그래서 여백 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 여백을 한번 기본적으로 줘볼게요. 바디에다가 패딩 50픽셀. 자, 첨부 파일을 차례네요. 첨부 파일 부분은 위아래 선이 있고 배경색이 있다. 첨부 파일 보드 파일도 뭐 첨부 파일도 언제든지 또 재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모 없이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위아래 선이 있다. 선은 뭔지 모른다. 아, 배경색도 있다. 색도 아직 모른다. 이러면 되겠죠. 이제 추출해야겠죠. 배경색은 F7 없죠? F7이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좀 보기가 편하거든요. 선색은 뭐냐? DDD도 없네요. 와,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색을 많이 썼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색 지금 몇 개 안 했는데 회색만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만들었어요. 미쳤다 이거. 선색은 DDD다. 다중 클래스 다중 선택해서 DDD다. 배경색은 F7이다. 변수 정해주고요. 첨부 파일 들어갔고 좌우는 30픽셀 22에 30. 패딩 22에 30픽셀이다. 좋습니다. 자, 첨부 파일 텍스트 폰트 크기 16이라고 하죠. 전부 다 16이라고 가겠습니다. 스트롱이죠. 보드 파일에 스트롱 바로 쓰면 안 먹힙니다. M%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폰트 사이즈 16픽셀에다가 컬러 있겠죠. 네, 코드 진짜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사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코드량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37 또 없네. 와, 이 디자인 뭐야? 37이라는 색깔이 또 나타났네. 봐, 37 넣어주고요. 자, 외곽선 여기 선이 필요하죠. 오른쪽에 아까 애프터로 선 넣어봤기 때문에 애프터로 선 넣고 마진으로 왼쪽 오른쪽 줄 거예요. 그러면 선을 또 가운데 주려면 얘가 플렉스가 되어야 합니다. 플렉스에다가 얼라인 아이템도 넣어야지 선이 가운데로 오겠죠. 미리 다 넣어버릴게요. 스트롱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플렉스로 갈 거예요. 플렉스로 가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플렉스 해도 부모 정리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프터죠. 애프터에다 붙이니까 M% 바로 상위 참조해서
붙입니다. 컨텐츠 따라와야 되고요. 높이를 죽을 거고요. 보도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겠죠. 색은 변수로 나중에 뺄 겁니다. 마진도 들어간다고 했죠? 마진이 0이고 픽셀이고 여기 픽셀일 거예요. 좌우가 달랐거든요. 높이는 14, 마진은 26에 14, 26, 20, 20에 26에 14. 색상은 제발 추가하지 말아줘. CCC, CCC 있습니다. CC 넣었습니다. 얼른 아이템즈 넣어주고요. 디자이너는 몰라요. 자기가 색상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자, 이 캡처 제가 예전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캡처를 보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라데이션이 됐다니까요. 지금 그라데이션 점점 되고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캡처해서 보내드렸어요. 당신 디자인의 색상 패턴 표입니다. 패턴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상관없지만 그렇다고요. 약간 이런 느낌. 자, 배경 이미지로 집이 들어갈 거예요. 파일 확장자에 따라서 배경이 바뀌게 한 다음에 뭐 클래스로 주면 되겠죠. 확장자에 따라서 아이콘이 바뀐다. 그러면 다중 클래스를 주면 됩니다. 여기다 클래스를 일단 집 파일이라고 할게요. A에 집이 붙었을 경우에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확장자별로 아이콘을 다 만들어주면 개발자분들은 그 가이드를 가지고 이 클래스명을 계속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폰트부터 잡아보고 색상 폰트 보겠습니다. 좀 16이라고 다 잡았으니까 색상만 좀 볼게요. 5네요. 5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스트롱이 아니라 A죠. 여기 있는 A 요소. 바로 A 요소로 잡고요. 컬러, 변수, 5이네요. 5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직접 샵을 칠 필요 없이 여기 변수로 쓰게 되면 색상을 나중에 불러드리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변수에 적응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넘어가실 때 변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거든요. 지금은 바라고 쓰진 않지만 렛이나 컨스트를 쓰긴 하지만 아무튼 변수에 대한 좀 맛보기를 CSS에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블록이었기 때문에 플렉스 자체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인 스트롱과 A를 행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부모인 보드 파일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 번 더 정의해 줄게요. 플렉스의 자식은 행으로 다 배치된다. 글씨 되었고요. 옆에 아이콘 파일이 붙을 때 A인데 얘가 파일이 붙었을 때 클래스 파일이 바로 연이어서 요소에 붙게 되면 배경이 들어간다. 백그라운드 URL 이미지 바로 이미지스의 파일. 이것 또한 변수로 저장하면 됩니다. 변수로 저장해 볼까요? 그래서 변수를 통해서 집이라고 하면 되겠죠? 집으로 저장하겠다. 여기다 변수를 집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곳에다가 집이 아니라 일단 PDF일 수도 있고 여기다가 JPG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PDF, 뭐 JP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콘 미리 만들어서 변수 정의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파일일 때, 파일이 아니라 집이죠? 집일 때, 그리고 얘는 PDF일 때는 얘는 PDF다. 이렇게 미리 클래스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JPG는 JPG다. 이렇게 변수로 관리하면 나중에 굳이 뭐 CSS 안 뒤져봐도 돼요. 스크롤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루트에 변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죠. 잘 모른다. 주석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거에다가 그래서 첨부 파일 확장자 아이콘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또 주석 처리해서 색상 정의 이렇게 해서 변수 자체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다. 우선 이렇게 해주고요. 이미지를 넣었지만 얘네들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반복하지 않고 레프트로 간다. 왼쪽으로 붙는다라고 똑같이 넣겠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 왼쪽 어딨냐? 여기 왼쪽에 붙었죠? 이미지가 잘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이 영역 크기만큼 보여지기 때문에 글씨가 저만하기 때문에 저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를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높이는 이미지의 크기만큼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확장자를 떠나서 A의 기본 높이가 이 정도라는 거죠. 27. 그럼 A의 기본 높이는 27픽셀이다.
글씨가 위로 붙었죠. 줄간격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한 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으로 패딩을 줘서 글씨를 벌려줍니다. 패딩 40. 패딩과 줄간격이, 패딩 뭐 좌우 들어가니까 줄간격이 들어갔던 이유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A가 블록화 돼서 줄간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줄간격 주면 영역이 안 벌어집니다. 인라인 요소라서. 블록 요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전 다음 만들어 볼게요. 자, 보드 포스트의 A 요소가 n분의 1로 나눠져 있어요. n분의 1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선은 뭐 F4나 F4로 그리면 되고요. 위아래 여백 같고 다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걸 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드 포스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그리고 자식인 A는 플렉스 1이다.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 선이 위아래로 붙었죠. 보더 탑, 보더 버텀 넣어줍니다. 탑과 버텀 색상이 같기 때문에 CCC네요. 그러면 멀티커서 컨트롤 스페이스 CCC를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왼쪽 정렬, 그 다음에는 우측 정렬이죠. 그러면 플렉스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A에 스트롱 DIV가 있어요. 어차피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우측 정렬로 가려면 플렉스로 하게 되면 행으로 바로 또 정렬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자식은 반드시 행으로 정렬돼요. 밑으로 내리려면 플렉스 디렉션으로 컬럼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지죠. 대신 A는 왼쪽, 마지막 A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부모 참조해서 last child는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align items 플렉스 end로 가게 되면 우측으로 정렬이 되죠. 이제 양쪽 여백 주면 되겠죠. 배경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비포로 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픽셀 양쪽으로 120픽셀씩 여백을 주면 된다. 이거는 공통 여백이기 때문에 좌우로 준다.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위아래 여백은 링크에 넣겠습니다. 높이를 주면 되겠죠. 높이의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니까. 왜냐면 클릭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110으로 줘야겠네요. 높이는 110이다. 축을 정렬하기 위해서 justify content가 교차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글씨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서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요거 제어를 할게요. 가운데 선도 그려야 되고요. 우선은 각각 비포에다가 같은 이미지 넣을 거예요. 어차피 회전만 시키면 되니까 A의 비포를 잡겠습니다. A의 비포를 잡아서 컨텐트에다가 URL로 이미지를 한번 불러올 거예요. 오랜만에 URL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에로 불러옵니다. 이거는 IMG 요소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IMG 요소처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repeat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불러오게 되고 얘를 앱솔루트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렐러티브가 A가 되겠죠. 포지션 렐러티브 포지션 앱솔루트. 자, 레프트 라이트만 달라요. 퍼스트 차일드는 레프트고 라스트 차일드는 라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은 안 쓸 거고요. X축 써도 되겠네요. X축 레프트 0하고 탑에 50%는 같겠죠?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만 마이너스 50% 넣어줍니다. 이쪽은 나중에 수정하고요. 왼쪽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왼쪽으로부터 40픽셀을 하겠습니다. 40픽셀 떨어져 있다. 근데 라스트 차일드에 있는 비포는 레프트를 초기화해 줄 거예요. 이니셜 초기화해 주고 라이트로 40픽셀을 가면 됩니다. 이니셜 하게 되면 완전 초기 값으로 갖게 되죠. 레프트 값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를 회전시켜야겠죠. 트랜스폼 로테이트 180도로 회전시켜주고 트랜스폼이 여기 또 있죠. 그 때문에 Y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연속으로 써줘야 됩니다. 회전시켜줍니다. 회전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50으로 가야겠죠. 회전이 180도 됐으니까 떨어졌겠죠. 얘는 기본축을 올리는 거니까 회전 됐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 플러스를 준 겁니다. 자, 가운데 선마해주면 되겠죠.
before 했기 때문에 last 했다는 느낌입니다. last에 after로 넣으면 선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after에다가 콘텐트를 생성하고요. 높이만 주면 되겠죠. 그리고 보더를 줍니다. 포지션으로 가야겠죠. 앱솔루트, 레프트 0, 탑에 이것도 50%,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서. 자, 선, 높이 50픽셀에 CCC 50픽셀에 CCC. 자, 됐죠? 자, 위아래 여백을 한번 봐볼까요? 우선 오늘은 네스팅 하는 거라서 설명이 좀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포스트의 위로 15니까 마진을 줘야죠. 선 있으면 마진을 줘야 됩니다. 패딩을 주면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전 다음에서 크게 클릭 영역이 넓어야지 사용자가 편하거든요. 클릭하기가 조그맣게 클릭하게 되면 귀찮잖아요. 조그만 거 잡으려고. 근처만 가도 클릭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면 좋죠. 버튼 우측 정렬이죠. 얼라인 라이트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클래스 얼라인을 쓰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다. 라이트가 들어가면 justify content 플렉스 end다라고 넣으려고 한 겁니다. 우측 정렬 되겠죠. 그리고 기본 여백을 40픽셀 주는데 얘는 또 다중 클래스 쓰겠습니다. btn 그룹이라는 써서 얘는 40픽셀에 무조건 여백이 간다는 정의를 할게요. 자, btn 리스트 디자인만 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듈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정신적인 건강에 좋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80에 60 333 180에 60 333 180에 60 원래 버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보더 2픽셀에 333이 없네요. 색깔도 하나 추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글씨 색깔은 글씨 뭐 적당하게 주겠습니다. 뭐 무의미하기 때문에 재지 않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 리스트 했는데 우선은 뭐 아까 네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가서 최대한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우선은 뒤에 참 내가 선택자 자신이 부모가 된다는 거는 아직 정의는 안 해봤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테마 개념 그리고 부모 내 컴포넌트가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엠퍼센트 붙는 건 못했고 그 화면이 없어서 그래서 그 대신에 앞에 엠퍼센트를 붙으면서 그냥 붙고 옆에 선택자를 붙이면 바로 이어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한 칸 띄우게 되면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엠퍼센트가 띄우고 붙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보드 파일에서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컴포넌트 자체가 최소 단위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요소 선택자 그냥 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최소 단위 컴포넌트가 아니면 다시 클래스로 또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정의하는 건 그렇게 좀 사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단위로 이게 쭉쭉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듈 작업하실 때는 퍼블리싱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부모 상속이 최대한 없게 기능별로 최소화된 단위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수도 깨알같이 한번 써봤고 CSS 네스팅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 하니까요. 수요일마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